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송 팀장입니다.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께 정말 진지하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실비를 바꾸셔야 하는데 대신 일부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0만 원이면 충분할까요? 아니면 100만 원? 그것도 아니면 5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할까요? 사실 이 실비보험의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돈 몇백만 원으로 딱 잘라 계산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지어낸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정부와 보험업계에서는 법 개정까지 검토하면서 기존 실손보험의 약관을 변경하고 계약 재매입을 통해 가입자들을 전환시키려는 논의가 실제로 공식 테이블 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내 보험에 무슨 일이 생기려고 하는 건지 오늘 제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5세대 실손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실비보험은 2009년 이전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 3세대, 그리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까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 연말부터는 5세대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실비보험의 판도가 다시 한번 뒤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한 문장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옛날에 가입한 좋은 실비가 있다고 자부하시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분들. 두 번째, 요즘 병원비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 세 번째, 앞으로 나이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질 텐데 내 실비가 그때까지 버텨줄까? 고민하시는 30대에서 50대 성인 남녀분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5세대 실비의 실체부터 계약 재매입의 진실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각 세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하나부터 10까지 차근차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의 가치를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최근 배포된 정부 보도자료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되는 보험 상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험료가 낮아진다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험사들이 마치 자선사업이라도 하듯 우리를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앞으로의 실손보험은 보편적인 의료비보다는 암, 뇌, 심장 같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는 상품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약관 변경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1,600만 명의 계약 재매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1세대나 초기 2세대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마음대로 보장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재가입 주기라는 게 없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한번 가입시켜 놓으면 평생 약속한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보험사 수익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금을 줄 테니 제발 그 계약 좀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 달라고 권고하겠다는 것입니다. 1,60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실비 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왜 정부와 보험회사는 이토록 1,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실비보험에 집착하고 왜 저렇게 전환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제가 준비한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숫자가 바로 손해율입니다. 1, 2세대 실비보험의 손해율 데이터를 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단 한 번도 단 1년도 손해율이 10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율이 100%가 넘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는데 병원비로 지급한 보험금은 100원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팔면 팔수록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손실의 규모가 매년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안팎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1, 2세대 가입자들이야말로 수익성을 갉아먹는 가장 큰 골칫거리인 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혜택을 줄이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서라도 이분들을 4세대나 5세대로 이동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2024년 기준 세대별로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받아가는지 평균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가입자의 경우 연간 평균 수령액이 약 40만 원에 달합니다. 2022년 36만 1,000원, 2023년 36만 3천 원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1세대는 입원 시 자기부담금이 0%입니다. 내가 낸 돈이 하나도 없으니 병원 가기가 수월하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게 됩니다. 반면 2세대는 평균 25만 4천 원 정도를 받아가고 현재 판매 중인 4세대는 얼마일까요? 겨우 13만 6천 원 수준입니다. 1세대와 4세대를 비교하면 수령액 차이가 무려 3배 가까이 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률이 높아서 가입자들이 병원을 덜 가게 만드는 4세대, 5세대가 훨씬 착한 고객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계약 재매입은 보험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내 보험이 정확히 몇 세대인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5세대가 나왔을 때 내가 손해를 보는지 안 보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1세대입니다. 2009년 7월 31일까지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통원할 때 딱 5,000원이나 만원만 떼고 나머지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아예 0원입니다. 정말 꿈의 보험이죠. 다음은 2세대입니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인데 이때부터는 자기 부담금이 10% 또는 20% 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입니다. 이때부터 도수치료, MRI, 비급여 주사제가 별도 특약으로 분리되면서 자기 부담금이 30%로 훌쩍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4세대는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들로 비급여 자기 부담금이 기본 30%입니다. 보시다시피 시간이 갈수록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재가입 주기입니다. 1세대와 초기 2세대는 이 주기가 없어서 내가 가입한 조건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는 15년, 4세대는 5년마다 강제로 그 시대의 보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5세대 전환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특히 지금 2세대 실비 가입하신 분들은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2세대라고 다 같은 2세대가 아니거든요.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1세대처럼 평생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재가입 주기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2013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당장 내후년인 2028년부터 재가입 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5세대 실비로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자기 부담금 10%만 내고 계시지만 갑자기 50%를 내야 할 수도 있고 도수치료 보상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사 통보를 받으면 정말 뒤통수 맞는 기분이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분석하면서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요. 먼저 급여 항목부터 보겠습니다. 다행히 급여 부분은 지금의 4세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입원과 외래 모두 자기 부담률 20%를 유지합니다. 오히려 한 가지 좋아지는 점이 있는데 그동안 실비에서 보장을 안 했던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가 5세대부터는 새롭게 보장이 됩니다. 저출산 시대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죠. 이 부분은 분명 칭찬할 만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진짜 무서운 건 비급여입니다. 5세대 실비의 비급여는 이제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뉘어집니다. 중증이란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처럼 나라에서 산정 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큰 병들을 말합니다. 비중증은 그 외의 모든 질환, 즉 우리가 흔히 병원 가는 대부분의 사유가 해당됩니다. 중증 비급여의 경우 다행히 보상 한도나 자기 부담금이 4세대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4세대에서 빠졌던 연간 본인 부담금 500만 원 상한제가 5세대에서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암 치료를 받느라 병원비가 수천만 원이 나와도 내 생돈은 1년에 딱 500만 원까지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1, 2, 3세대에서 4세대로 갈아탈 때 이 기능이 없어서 고민하셨던 분들에겐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비중증 비급여입니다. 우선 비중증을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 원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선 한도부터 크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원 시 연간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줬지만 5세대 비중증 비급여는 회당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통원도 하루 20만 원 한도인데 예전에는 병원 두 군데 가면 각각 20만 원씩 받았지만 이제는 하루 전체를 통틀어 20만 원으로 묶어버립니다. 더 기막힌 건 자기 부담금입니다. 지금은 20%에서 30% 정도 내시죠? 5세대 비중증 비급여는 무려 50%입니다. 병원비가 10만 원 나오면 보험사가 5만 원만 줄 테니 나머지는 내 돈으로 내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보험금 미지급 사유인데요. 원래는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는 미용과 성형 같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안 됐지만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제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즉 보험료는 내고 있지만 비급여 항목들은 내 지갑에서 100% 다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설계사인 제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 보험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가혹한 조건입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까지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명분은 공정성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독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100명 중 9명이 보험금을 다 타가고 있고 나머지 65명은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고 보험금은 단 1원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계약 재매입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의료 이용량은 적은데 보험료가 부담되는 1, 2세대 가입자분들을 위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자에게 보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왜 가입했습니까? 지금 건강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70대, 80대가 되어서 병원비 수천만 원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가입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병원을 안 간다는 이유로 1, 2세대 실비를 단돈 몇백만 원에 팔아치우는 건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발표에서 강제 약관 변경은 삭제되고 가입자의 선택사항으로 원하는 경우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법 개정을 통한 약관 변경이라는 내용 자체가 언급이 된 만큼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어드려야겠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제가 세대별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4세대 가입자분들, 여러분은 지금 보험을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5년 뒤 재가입 주기가 왔을 때 그때의 조건에 맞춰 변경하시면 되니 지금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3세대 가입자분들. 이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보험료가 감당 가능하다면 유지하세요. 하지만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어 전환을 고민 중이라면 5세대가 나오기 전인 지금 4세대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합니다. 3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자기부담금이 50%입니다. 4세대의 30%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4세대로 한번 거쳐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재가입 주기가 있는 2세대 가입자분들. 2028년부터 차례대로 재가입 주기가 돌아옵니다. 본인의 재가입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 전까지는 최대한 현재의 좋은 보장을 누리세요. 만약 중간에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유지가 안 된다면 역시 5세대 출시 전 4세대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재가입 주기가 없는 1세대 초기 2세대 가입자분들. 여러분은 보험사에서 어떤 회유와 유혹을 해도 웬만하면 끝까지 지키세요. 그 보험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물입니다. 다만 갱신보험료가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나와서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그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실비가 없으신 분들, 5세대가 안 좋으니까 안 들어야지가 아닙니다. 실비는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 1순위입니다. 5세대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지금이라도 4세대를 가입하시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5세대라도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 보험은 가입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5세대 실손보험과 계약 재매입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나침반입니다. 내 보험이 정확히 몇 세대인지, 갱신 주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전환 권유 전화를 받으셨다면 절대 덜컥 수락하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30개 이상의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여 고객님께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 보험이 이대로 괜찮은지 궁금하시거나 가장 합리적인 설계안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1:1 무료 상담 링크를 댓글창에 안내 드릴 테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